안녕하세요. 자꾸 시어머니를 우리 가족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남편 때문에 괴로운 1인입니다. 바로 제 이야기 해볼게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2년 차입니다. 현재 저는 임신 중이고 다음 달 출산 예정에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지만 특수직군이라 근무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저는 사업 중이며 출퇴근 일정은 스스로 조율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양가 지원 1원 없이 현재까지 꽤 많이 모았고 본인의 지분이 80% 정도 됩니다. 제 수익이 월등히 많은 편이라 출산 3주 후 복귀해야 하고 직원 관리, 운영 측면에서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댁 상황입니다. 누나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이혼 직전, 한 명은 그냥 무관심이라 있어도 없는 듯한 사이입니다. 누나 1은 이혼이 코앞이라 그런지 누나와 조카들 심리가 매우 불안정하고 누나 2는 본인 가족에게 관심, 도움 일절 없이 혼자 지내고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미혼이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자영업하지만 매출 등은 자세히 모릅니다. 잘 안 되시는 듯해요. 시어머니와는 서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이며 누나 1의 이혼과 관련된 문제를 잘 모르시고요. 시댁 가족들이 시아버님한테 숨기면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친정엄마도 왜 그런 일을 숨기는지 이해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 조카들 키웠지만 육아 방식은 먹는 것, 씻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교육적인 부분은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거의 어머님께서 기르다시피 한 막내 조카는 자폐, 발달 지연 증상이 있으나 가족들은 치료도 적극 안 하는 상황인데 진단은 받았고 치료는 바빠서 못 간다는데 저로서는 이해 불가입니다. 시어머니는 누나 1의 이혼으로 상심이 너무 크고 늘 우울해 하십니다. 여기서부터가 고민입니다. 제가 다음 달 출산 예정인데 육아와 관련해서 자꾸 남편이 시어머니를 우리 가족에 끼워 넣으려고 해요. 누나 1의 힘든 상황으로 시어머니가 마음의 상처도 입으시고 아기들 봐주시던 용돈도 없어져서 힘들단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은 마음으로 제가 일 갈 때는 아이 봐주시면 소소하게 용돈을 드리려 했는데 자꾸 남편의 요구 범위가 넓어지네요. 저는 용돈 받고 도움 주실 거면 확실히 도움받고 싶은 입장이라 출퇴근 시간 엄수, 출퇴근은 알아서, 대중교통 혹은 택시, 아이 양육 방식은 제 방식에 따라서, 요청하지 않을 땐 방문하지 않기 등을 요구하는데 남편은 은근슬쩍 출근은 늦게, 퇴근은 본인이 차로 모셔다 드리기, 굳이 자고 가지 않아도 되는데 벌써 어느 방에서 주무실지 고민하는 것, 용돈도 예상보다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싫어서 파일로 정리해서 1. 출퇴근 시간 고정 2. 퇴근 시간 알아서 하시기. 저도 일하고 늦게 오는데 어머님 남편 둘 다 없으면 언제 씻고 언제 밥 먹나요? 3. 오시는 일정 픽스 및 자고 가시는 날 없도록 날짜 재확인 등을 남편한테 정확히 못 박아뒀습니다. 친정에서도 도움 주실 수 있지만 거리가 시댁보단 멀어서 아기가 어릴 땐 이동 문제 때문에 조금 힘든데 아휴 자꾸 남편 얘기하는 거 들으면 출산 후에 저와 아기 걱정보다는 자기 엄마를 애틋해하는 느낌이 강하네요. 솔직히 짜증납니다. 우리 부모님은 살면서 힘든 일 있어도 저한테까지 얘기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솔직히 많이 징징대세요. 특히나 요즘 누나 일 때문에 남편이 전화만 하면 우는 소리. 전 원래 전화 안 하기도 하지만 저런 상황 알기에 더 전화하기 싫고요. 아버님과 누나 일을 제외하고는 시댁 가족들이 거의 다 우울증 걸리게 된 상황에서 아기를 맡기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은 시어머니랑 매일 전화하다 보니 마음이 많이 약해졌나 봅니다. 솔직히 전 남편이 제일 불쌍해요. 자식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건 진짜 아니라고 보는데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누나 일은 본인 자식들한테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러다 보니 작년까진 안 그러던 남편이 예전과 다르게 마음이 약해져서 자꾸 슬금슬금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도 홀몸이면 어느 정도 도와드리고 좋게 넘어가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곧 출산인데 아휴 진짜 출산 앞둔 남편한테 전화해서 징징거리는 시모나 그거 보고 마음 약해지는 남편이나 오늘은 그냥 다 짜증나네요. 아휴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1. 아기 안 맡기고 친정 가기. 멀어도 고생 감수하기. 2. 시댁도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잘 품어주기. 3. 공과 사 구분해서 도움받을 거 받고 그 이상 맘 쓰지 않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보다 사업보다 시댁 문제가 더 어렵네요.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해요. 추가. 댓글에 금액을 많이 물어보시네요. 용돈으로 소소하게 라고 작성했는데 제가 처음 제시한 금액은 150이었고 이 금액은 주 3회 기준으로 측정했던 금액입니다. 늦어도 7시 퇴근 기준이고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조금 더 요구하는 느낌도 살짝 있었고요. 친정엄마랑 통화해서 그간 상황 얘기하니 펄쩍 뛰시네요. 면목이 없습니다. 친정 쪽 동네에서 시터분 구해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은퇴 후 다양하게 취미활동하고 계시는데 조금 줄이고 많이 도와주시겠다네요. 무조건 아이 먼저 생각해서 올바르게 기를 수 있는 환경 만들겠습니다. 제가 초산이다 보니 어른들의 감정, 제 사업장 관련된 생각만 했지 아이 관련된 부분은 깊게 생각을 못했네요. 조부모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미 아이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저는 거의 못 봤던 아이들이라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댁과 저는 왕래가 거의 없거든요. 전화, 방문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 뜻대로 될 수 있을 거란 짧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시조카가 진단받았을 때도 제가 직접 들은 게 없고 남편과 어머님께서 전화하는 걸 옆에서 우연히 듣게 된 거라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 치료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짐작컨대 어른들의 심리가 불안해서 뭔가 방치되는 것 같은데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닌 듯하여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자기 부모님의 이혼이 소송으로 진행되어 그 과정에서의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되었는데 끝나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댓글 살펴보니 어른들 입장, 제 입장 하나도 상관없고 태어날 아기가 제일 걱정이겠네요. 친정 쪽 이사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정신 차리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님 남편분과 시모는 한 세트니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분리가 불가능할 겁니다. 님이 아이 봐주는 시터 비용으로 시모를 고용할 경우 님과 님 남편분, 시모의 동상이몽이 시작될 겁니다. 1. 님은 아이 봐주는 비용으로 드리는 돈을 주는 만큼 정당한 급료를 지급하였고 시간 엄수 및 시모와 님 내의 거리두기도 지켜지길 원하겠지요. 하지만 남편분과 시모는 그깟 푼돈 몇 푼 받고 며느리 힘들지 않게 손주 봐주느라 늙은 시어머니가 힘들게 오가는데 편하게 집구석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감히 고맙게 여기긴커녕 부리는 사람 취급하다니 염치가 없구나를 바로잡게 될 겁니다. 2. 님은 정당한 돈을 주고 시모를 고용했기에 아이가 크거나 변수가 생기면 그동안 주던 시터 비용을 끊어내는 게 당연하다 여기시겠지요. 하지만 님 남편은 아이 봐주는 비용은 비용이고 그 외 시모가 희생을 했으니 그 보답을 여길 겁니다. 아이 다 컸다고 이제 시터 비용 안 준다? 절대 네버 용납 불가능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님 남편분께 시모는 부모입니다. 님의 계획표에서 실현 가능한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1번 친정이나 남께 맡긴다. 시모와 남편은 시터 비용으로 이미 그 돈은 내 돈이라는 생각이 섰기에 절대 반대할 겁니다. 2번째 사연. 시어머니가 너무 더러워서 아기 못 맡기겠어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부부의 아내입니다. 주위에 시댁 스트레스와 임신 계획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곳에 올려봅니다. 일단 저희 시부모님은 절대 나쁘신 분들은 아니고요. 순박하시고 정도 많으시고 저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시댁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초 시댁에 많게는 일주일에 서너 번도 갔고 주말은 무조건 시댁 식구들과 보냈어요. 아직도 평일 한 번, 주말 한 번은 꼭 시댁에서 식사합니다. 시댁은 시부모님, 미혼인 신우가 같이 사시고 시동생은 다른 지역에 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계속 약속이 있어서 2주 만에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께서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드냐며 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약속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갔는데 만날 때마다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 이미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보는 게 암묵적인 규정이 되어버렸고 어머님께서 아기가 있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뭔가 내가 너무 자주 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부담을 확 느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한 사례라 주위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전혀 없었고
남편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서 처음엔 저를 반겨주는 시댁이 마냥 감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 즐거웠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 시댁과 친하다 자랑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시댁의 가게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준비하기도 너무 귀찮고 자주 보다 보니 그 사람의 단점까지 너무 잘 알게 되더라고요. 이젠 그 단점들이 쌓여 장점까지 가릴 것 같은 경지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일단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성격이 정반대이셔서 늘 다투십니다. 제 앞에서 서로의 험담도 서슴지 않으시고요. 과거의 사건까지 나오는 날이면 그날 집안 분위기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 분위기가 칭찬보다는 서로 지적할 때가 훨씬 많아요. 결혼 초에는 제 앞에서 심하게 싸우신 적도 몇 번 있으셨는데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신우, 시동생이 시부모님께 잘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큰 소리 내는 건 최대한 조심하시지만 아직도 저는 시부모님께서 다투시는 것만 봐도 늘 좌불안석입니다. 부정적인 대화가 많고 불편한 분위기가 자꾸 생기니 피하게 되네요. 두 번째,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일단 저희 집안과 남편 집안은 문화, 생활습관, 위생관념 등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저희 집은 가족끼리도 체면은 지켜야 하고 사돈끼리 너무 자주 보면 부담이라 1년에 한 번 정도 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시부모님은 가족끼리는 스스럼 없이 지내야 하고 사돈끼리도 자주 봐야지 편해지고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사돈끼리 가깝게 지내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편입니다. 부모님께서 활동적인 편도 아니시고 술이라도 한잔 하게 되면 사람이니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하고 자주 한잔 해야지 친해진다며 저에게 약속을 잡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약속을 잡아 만나면 양가 부모님께서 나이부터 직업, 스타일, 관심 분야, 취미까지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어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공감대 형성도 안 돼요. 어색함 속에 술만 더 마시게 되고 맨날 제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합니다. 한 번은 시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을 집으로 식사 초대하신 적이 있었는데 글쎄 시어머님과 신우가 집에서 입는 후줄근한 냉장고 바지를 입고 마중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금 놀랐고 부모님께 시댁을 보여주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단정한 옷차림을 기본적인 몸가짐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분들이라 저에게 말은 안 하셨지만 분명히 놀라셨을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고 편해도 처음 초대하는 자리인데 화장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잘 때 입는 냉장고 바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또 우리 집은 뭐든지 제일 작은 용량, 그날 먹을 만큼의 재료만 사서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없어요. 남기는 것도 다 돈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과 같이 마트를 가면 시어머님은 무조건 싸고 많이 들어있는 게 이득이라며 대용량을 구매하세요. 인터넷에 초특가로 나오는 상품이 있으면 충동 구매도 자주 하시고요. 물론 저도 다 소진하기만 하면 당연히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냉장고에 재료들이 남아 썩어가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도 계속 뭘 구매하세요. 문제는 넣을 데가 없어 실온에 보관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생크림 케이크도 겨울엔 추워서 괜찮다며 안 쓰는 방에 보일러를 꺼두고 며칠을 실온 보관하시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냉동실도 꽉 차서 냉동식품도 그냥 냉장실에 보관하세요. 큰 냉장고가 3대나 있는데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진 좋아요. 그 음식을 시댁 식구들만 드시면 되니까요. 문제는 저한테까지 그 음식을 해주시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도 그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조미료를 식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많이 쓰셔서 나중에 아이가 자극적인 맛에 길들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지금 어머님 앞에서는 해주신 정성이 감사해서 맛있다 맛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사실 먹으면서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냥 좀 그래요. 이젠 괜히 배탈이라도 나면 시어머님 음식 먹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마저 들고요. 식사할 때 제일 힘든 건 음식 덜어먹기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집은 김치든 뭐든 반찬을 그릇에다가 소량씩 덜어먹고 남은 게 있으면 다 버립니다. 어차피 사람 침당한 것들이니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려요. 하지만 시댁에선 큰 반찬통 턱턱 그냥 놓고 찌개, 물김치, 냉국 등 국물 있는 것들까지 그냥 다 같이 떠 드시더라고요.
그걸 또다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드시고 그러십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반찬을 접시에 덜어서 내어주시기도 하는데 어차피 손님들이 남긴 반찬들 통에 모아서 다시 냉장고 넣어두십니다. 제가 여태까진 그래 가족이니까 참자, 식당은 이것보다 더 할 거야 생각하며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만드는 과정도 보고 하니 점점 비이상해서 못 먹겠네요. 가족들끼리는 그렇다 쳐도 며느리 침 닿은 국물을 드시고 싶으신지 정말 궁금해요. 또 과일, 빵, 떡 등등 모든 간식을 맨손으로 드십니다. 시댁의 손 씻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우리 집은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무조건 손부터 씻는 게 일상입니다. 아니 이건 기본 아닌가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니 외출 후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다녀와서도 손을 안 씻거나 물로만 씻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손 좀 잘 씻으라고 했더니 그렇게 깔끔 안 떨어도 병 안 걸리고 잘 컸다고 하네요. 다른 건 정말 완벽한 남편인데 위생관념은 정말 꽝입니다. 저도 그리 깔끔한 성격은 아니지만 용변을 본 후와 외출 후 손 씻기는 기본 중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댁 식구들을 살펴보니 다 같이 외출하고 들어와도 화장실을 다녀와서도 다들 손 잘 안 씻으시더라고요. 씻으셔도 대충 물로만 휘리릭. 근데 또 그런 손으로 간식을 드시고 제가 후다닥 포크를 가져오면 그냥 손으로 먹으면 되지 뭘 또 설거지거리를 만드느냐고 하신 적이 있었네요. 과일에 대해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과일 씨와 껍질은 모두 먹고 있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으시고 한꺼번에 치우시거든요. 그러면 테이블에 막 과일즙하고 껍질 씨가 잔뜩 있는 게 너무 지저분해서 보기 싫어요. 제가 휴지를 앞에 하나씩 깔아드려도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껍질 있는 과일은 아예 씻어 드시지도 않고요. 씻는다고 해도 과일 채소 씻는 통과 설거지 그릇 담가놓는 통을 하나로 사용하시는 것까지 진짜 미쳐버립니다. 한 번은 결혼하고 시부모님께서 이사를 하셔서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물건을 잘 안 버리는 성격이시기도 하고 몇십 년을 한 집에서 사셨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정말 많으십니다. 근데 욕실을 채우려고 들어가 보니 언제 다 썼는지 모르는 샴푸통들, 줄눈의 곰팡이들, 주방엔 언제 닦았는지 모르는 진득한 가스레인지와 새까매진 발매트, 베란다 벽에 가득 찬 검은 곰팡이들, 유통기한 지난 것들도 어머님께서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몰래 다 버렸어요. 사실 그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연애할 때 왜 자기 집을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물론 시부모님께서 생계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느라 힘드셔서 청소에 소홀하실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벽을 뒤덮은 곰팡이는 정말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제거해도 어차피 계속 생긴다며 그냥 두셨다고 하시는데 10여 년을 그 곰팡이를 보면서 참고 사셨다는 게 참 신기했고 진짜 나랑은 다른 분들이시구나 느꼈어요. 이사할 때도 이 정도면 이삿짐 센터 불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비싸다며 가까이 사는 가족들 총동원해서 온종일 이사 도와드렸네요. 먹을 것과 살림은 넘칠 정도로 꽉꽉 채워져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는 아끼시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이게 더 힘들게 사시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우리 집과 시댁을 비교해서 말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런 말 하는 게 혹시 우리 집이 더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일까봐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이 아주 부자이거나 그렇다고 반짝반짝 깔끔한 채 하며 사는 집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지극히 평범한 집이에요. 그냥 저는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지켜왔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유난 떠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참 너무 힘듭니다.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누, 시동생, 외가, 친가, 가족분들까지 전부 똑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도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깔끔해진 편이고요. 남편에게는 이러한 시댁의 성격이나 위생적인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있지만 저희 시부모님께서 자식들 말을 듣는 성격도 아니시고 남편에게도 지속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면 자기 부모님 험담을 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속으로 꾹꾹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남편에게 이유 없이 자꾸 화를 내게 되네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희가 올해 임신을 계획하고 있고 맞벌이인 저희 부부를 위해 시어머님께서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시댁에 아이를 맡기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힘들어요. 아이에게 시부모님께서 서로에게 험담하며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정말 부끄럽고 그런 위생 환경에 노출하기도 싫어요. 이젠 결혼하자마자 시댁과 일정 거리를 두지 않았던 제가 후회스럽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네요. 제가 정말 유난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이사를 가야 할까요? 엄마에게 털어놓자니 시댁을 안 좋게 생각하실 것 같고
친구들한테 말하기로 창피해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 가지신 분은 없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6개월 지난 지금 이렇게 후기를 쓰게 되네요. 다름 아닌 저에게 변화가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짐작하신 분도 있을 것 같지만 네, 저 임신했습니다. 계획보다 좀 더 빠르게 임신했지만 가족 모두 기뻐하는 마음으로 새 생명을 축하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남모를 고민이 있었던 저는 한 달 전 임신을 알고 나서부터 걱정이 많았어요. 아이 가지면 봐주신다고 했던 어머님이셨기에 신경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댁에 가서 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반찬 덜어 먹어요. 입에 있던 건 식탁 위에 올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등등 불편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와 같이 오게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변화된 시댁의 모습을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예민하다 보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 이사 갑니다. 금매로 나왔다는 곳 수소문해서 친정 근처로 가요. 사실 친정으로 가게 되면 시댁에 애를 맡겨야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결정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갑자기 예전에 글 쓴 게 생각나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임산부가 되니 생각보다 더 몸이 늘어지고 힘들기도 하지만 설레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글 읽으시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시길 바랄게요. 댓글. 저희 시댁도 너무 좋으신 분인데 딱 시댁이 저랬어요. 위생관념이 별로 없으십니다. 저도 깔끔한 편은 아닌데 음식 같은 건 개인 접시에 꼭 덜어 먹거든요. 저도 맞벌이인지라 시어머님이 애 봐주신다고 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 맡겼답니다. 나름 위안을 드리자면 적당히 위생적이진 않은 곳에서 자라서 그런지 오히려 잔병 없고 건강하게 잘 커서 그 아이가 초등 고학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손주라서 사랑 주고 키워주셨고요. 그 부분은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생 부분은 제가 맡기는 죄로 포기하니 마음을 내려놨네요. 그 부분 신경 쓰인다면 못 맡기고요. 애들은 사랑 주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